구리주를 불에 달구면 표면이 산화되어 산화구리가 되는데요. 이것을 약 50도의 메탄올에 담그면 산화구리가 산소를 내주면서 메탄올을 산화시킵니다. 이때 자극성 냄새가 나는 포말데하이드가 발생하지요. 2차 알코올인 메탄올은 산화되면 말데하이드가 되고 말데하이드가 한 번 더 산화되면 카복실산인 퐁산이 됩니다. 이 산화 흐름은 단골 출제 내용이니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평형상수는 생성물을 반응물로 나눈 값인데 각식에서 나온 계수를 지수화하여 곱하셔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기체의 확산 속도가 밀도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은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입니다. 가벼운 기체일수록 빠르게 확산된다는 뜻인데요. 분자량을 이미 알고 있는 기체와 확산 속도를 비교하면 미지 기체의 분자량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분자량 측정에 이용되지요. 답은 1번입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고 투과력이 강해집니다. 알파선은 헬륨 원자핵이라 무겁고 커서 종이 한 장에도 막히고 베타선은 전자여서 얇은 알루미늄판에 막힙니다. 반면 감마선은 질량도 전하도 없는 순수한 전자기파여서 납이나 두꺼운 콘크리트라야 겨우 차단됩니다. X선도 전자기파이지만 감마선보다 파장이 길어 에너지와 투과력이 감마선에 미치지 못하지요. 투과력은 알파선, 베타선, X선, 감마선 순으로 강해진다고 기억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퍼센트 농도에서 물수로 다시 아보가드로수로 이어지는 흐름을 순서대로 따라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98% 용액 50g이니 순수한 황산은 49g이고 황산의 화학식량 98로 나누면 0.5몰입니다. 황산 분자 하나에는 산소가 2개씩 들어있으므로 분자 개수에 4를 곱해 주어야 하지요. 답은 4번입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정반응이지요. 그런데 왼쪽은 물질의 몰수가 질소 1몰, 수소 3몰로 총 4몰이며 오른쪽은 암모니아 2몰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든다는 뜻인데 즉 압력을 높여야 부피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생성률을 높이려면 우선 압력은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반응은 발열 반응입니다. 즉 정반응은 열을 내놓는 반응이므로 온도를 낮출 경우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열을 더 내놓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시면 절대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첫째는 온도를 내릴 때 물 100g 기준으로 얼마가 섭취되는지 봅니다. 그래프에서 용해도는 80도에 100, 0도에 20이므로 물 100g이라면 그 차이인 80g이 섭출됩니다. 두 번째는 실제 섭출량으로 물의 양을 거꾸로 구합니다. 물 100g이면 80g이 나올 텐데 실제로는 20g만 섭출되었으니 물은 그 비율만큼 적습니다. 세 번째는 80도 포화용액의 질량을 구합니다. 80도에서 물이 15g에 녹는 용질은 용해도 100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즉 25g이므로 포화용액은 물과 용질을 더한 25 더하기 25는 50g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1패러데이는 전자 1몰이 흐른 전기량입니다. 물을 전기분해하면 음극에서 수소가 나오는데 수소 분자 1몰을 얻으려면 전자가 2몰 필요합니다. 그러니 1패러데이만 흘리면 수소는 그 절반인 0.5몰만 생성되지요. 수소 1몰에 전자 2몰, 표준 상태에서 기체 1몰은 22.4리터. 이 두 가지는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용액의 기본적인 빈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빈점 내림 공식을 암기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델타 T가 빈점 내림으로 관련 공식에 의해 계산하면 0.465도가 됩니다. 용액의 빈점은 순수한 물의 빈점 0도에서 0.465도만큼 더 내려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0.465도가 되는 것입니다. 체계 계산에서를 숙지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벤젠고리에 어떤 작용기가 붙어 있는지를 보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번 아닐린은 아닐린인데요. 아민기의 질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 수소 이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표적인 염기성 작용기입니다. 반면 3번 페놀의 하이드록시기와 4번 벤조산의 카복시기는 산성을 나타내고 2번 나이트로벤젠은 중성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전지의 표준 전이차는 환원 전이가 큰 쪽이 양극, 작은 쪽이 음극이 되며 양극의 전위에서 음극의 전위를 빼서 구합니다. 구리의 표준 환원 전위 플러스 0.34V가 2켈의 마이너스 0.23V보다 큰으로 구리가 양극, 2켈이 음극이 됩니다. 음수를 빼면 더하기가 된다는 보호, 차이만 조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약산은 물에 녹아도 일부만 이온화되기 때문에 실제 수소이온 농도는 전체 농도의 전리도를 곱해서 구합니다. 아세트산 0.01로르말에 전리도 0.02를 곱한 값이 수소이온 농도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것이 pH이지요.
농도 곱하기 전리도 이 한 줄이면 풀리는 문제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액체나 기체 속에서 미소 입자가 불규칙하게 계속 움직이는 현상은 브라운 운동입니다. 주변의 용매 분자나 기체 분자들이 사방에서 무질서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입자가 지그재그로 흔들리며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같은 콜로이드 성질인 틴델 현상, 다이알리시스, 전기형동과 헷갈리기 쉬우니 원인과 함께 구분해서 기억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최외각 전자 배치가 NS2제곱 MP5제곱인 것은 17족 한오젠족 원소입니다. 같은 족 원소는 최외각 전자수가 같아 전자구조가 같습니다. 플루오린, 염소, 아이오딘은 모두 한오젠족이지만 세레늄은 원자번호 34의 16족 한소족 원소로 최외각 배치가 NS2제곱 MP4제곱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pH는 수소이온 농도의 로그를 취한 값이라 pH가 1 차이라면 농도는 10배 차이가 납니다. pH 2와 pH 4는 이만큼 차이가 나므로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2제곱배가 됩니다. pH가 작을수록 수소이온이 많은 강한 산성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환원제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고 자기 자신은 산화되는 물질입니다. 이 반응에서 염화수소는 이산화망가니즈를 염화망갈로 환원시키면서 자신의 염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올라가 염소로 산화됩니다. 자신이 산화되었으니 염산이 환원제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중성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 수가 같아 정기적으로 중선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하가 남아 양이온이 되고 반대로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됩니다. 원자핵 속의 양성자나 중성자는 화학 반응으로 드나들지 않으므로 이온이 만들어질 때 이동하는 것은 원자나 전자뿐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1차 알코올은 산화되면 알데하이드를 거쳐 카복실산이 되고 2차 알코올은 산화되면 케톤이 됩니다. 알데하이드와 달리 케톤은 환원성이 없어 응고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보기에 아세톤이 가장 대표적인 케톤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두 개의 분자가 결합하면서 물처럼 작은 분자가 빠져나오는 반응을 축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에탄올 두 분자를 진한 혼산과 함께 130에서 140도로 가열하면 물 한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다이에틸에터가 만들어집니다. 물이 빠짐으로 탈수축합이라고도 부르지요. 같은 에탄올을 160에서 170도로 더 세게 가열하면 에틸렌이 생긴다는 점도 대비해서 기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은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집니다. 원자 반지름이 커질수록 최외각 전자가 핵에서 멀어져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고 그만큼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보기에 원소를 주기율표 아래쪽부터 세우면 세슘보다 크고 루비듐보다 크고 K보다 크고 나트륨보다 크고 리튬 순서가 됩니다. 알칼리 금속은 아래로 갈수록 할로젠은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는 대비로 기억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기체의 부피를 묻는 문제는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RT 하나로 해결됩니다.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니 반드시 암기해 주셔요. 먼저 몰수를 구합니다. 물의 분자량이 18g/몰이므로 30g은 2몰이지요. 온도는 반드시 절대온도로 바꾸어 273 더하기 100은 373K로 놓습니다. 절대온도로 바꾸지 않고 100을 그대로 넣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이니 조심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분말소와 설비의 가압 용도는 추가변 가스는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만 쓸 수 있습니다. 분말 약재는 스스로 뿜어져 나올 수 없어서 가스의 압력으로 밀어내야 하는데요. 이때 쓰는 가스가 탔거나 반응해 버리면 오히려 불을 키우겠지요. 그래서 불연성이면서 안전한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쓰는 것입니다. 보기에 나오는 선소는 연소를 돕는 조연성 가스이고 수소는 가연성 가스라 절대 쓸 수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소화효과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이 냉각소화는 열을 빼앗아 온도를 낮추고, 질식소화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며, 산제거소화는 가연물 자체를 없애고, 사업제소화는 연쇄 반응을 끊습니다. 산소 공급원을 차단하는 것은 질식효과이지 제거효과가 아닙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전향정이란 물을 끝까지 끌어올릴 때 극복해야 하는 모든 저항을 뜻합니다. 이를 쉽게 그냥 높이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옥내소화전 설비의 가압순수장치 펌프 전향정 공식을 꼭 암기해 주셔요. H는 소방용 호스, H는 백관 마찰 손실수도, H3는 낙차에 의한 손실수도를 의미합니다. 35m를 더한 것은 충분한 압력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더한 값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비활성이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기체입니다. 그래서 전기 설비를 손상시키거나 감전을 일으키지 않아 시급 전기 화재에 널리 쓰이지요. 전기에 전도성이 있다고 한 1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네알코올포는 알코올류, 케톨류, 에터류 같은 수용성 액체에 화재에 쓰려고 개발된 포소화약제입니다. 일반 포는 수용성 용제에 닿으면 거품이 녹아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이지요. 보기에 아세탈데하이드, 아세톤, 에탄올은 모두 물에 잘 녹는 제사류 위험물이라 네알코올포가 딱 맞습니다. 그러나 알킬리튬은 제3류 금수성 물질이라 물과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물이 주성분인 포는 절대 쓸 수 없고 마른 모래로 덮어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물을 뿌리는 설비라서 제사류 위험물에는 적응성이 없다고 외우기 쉬운데요.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살수 기준 면적에 따른 살수밀도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사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도 적응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살수밀도와 무관하게 적응성이 없다고 단정한 2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참고로 알칼리 금속과 선화물은 물과 반응에 산소를 내놓으므로 적응성이 없고 제오리 위험물은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하므로 적응성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수원의 수량을 구하는 공식에 설치개수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설치된 층에 설치개수를 기준으로 하되 5개 이상이면 5개까지를 씁니다. 여기에 7.8큐빅미터를 곱한 양으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2층이 6개로 가장 많지만 상한이 5개이므로 39,000리터 이상이 필요합니다. 공식을 암기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고체의 연소는 표면연소, 분해연소, 증발연소, 자기연소로 나뉩니다. 나프탈렌은 고체이지만 승화하여 기체가 된 뒤 탐으로 증발연소를 하지요. 나머지 보기는 아래 그림처럼 짝지어 정리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아세타이데이드 등과 다이에틸에터 등을 이동 저장 탱크에 저장할 때의 온도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보냉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B점 이하로 유지하고 보냉 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4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보냉 장치가 있는 경우이므로 B점 이하가 정답이 됩니다. 있으면 B점, 없으면 40도 이렇게 짝으로 묶어서 암기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할론 1사명일은 브로모트라이플루오로메텐시 F3BR로 수화 성능이 매우 뛰어난 할로제노암물 수화약제입니다. B점이 약 -58도라 상온보다 낮고 액체 비중은 약 8.57로 물보다 크며 분자량이 149라 공기보다 훨씬 무거우니 1번, 2번, 3번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핵심은 임계온도인데요. 할론 1사명일의 임계온도는 약 67도입니다. 임계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액화되지 않으므로 100도에서 가압해 액화 저장할 수 있다는 서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량의 물을 뿌리는 주수소화는 냉각 효과가 핵심이라 목재, 종이, 섬유, 고무 같은 고체에 가연물이 타는 A급 일반 화재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의 큰 기화자멸로 연소열을 빼앗아 온도를 낮추는 것이지요. 반면 B급 유리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이 번지고 C급 전기화재는 감전 위험, D급 금속 화재는 폭발 위험이 있어 주수가 부적합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소환난이도 등급 미래 5개 탱크 장소 중 지중 탱크나 해상 탱크가 아닌 것에서 인하정 70도 이상의 제사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분무소화 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참고로 황만을 저장, 취급하면 물분무소화 설비, 그 밖의 것은 고정식 포소화 설비가 원칙입니다. 책에 나온 해설의 표를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점화원이 되려면 가연물에 열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화열은 물질이 산화되면서 내놓는 열이고 정전기불꽃과 마찰열도 모두 열을 발생시키므로 점화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화열은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주위에서 열을 흡수하는 점열이지요. 열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빼앗아감으로 점화원이 될 수 없습니다. 기화열이나 유매열 같은 흡수열은 점화원에서 제외된다고 기억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이론 공기량은 먼저 필요한 산소량을 구한 뒤 공기 중 산소 비율 21%로 나누어 구합니다. 프로페인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몰당 산소 5몰이 필요합니다. 기체는 부피비가 곧 몰비이므로 프로페인 2큐빅미터에는 산소 10큐빅미터이 필요하죠. 답은 3번입니다. 지선종 분말소 화약제인 제1인산암모늄은 열분해하면 메타인산과 암모니아, 물을 내놓습니다. 이 중 메타인산이 가연물 표면에 유리 같은 부착성 막을 만들어 공기를 차단하는데 이것을 방진 효과라고 합니다. 이 효과 덕분에 제3종 분말만 유일하게 A급 화재에도 적응성을 갖지요.
답은 1번입니다. 과산화나트륨은 제1위 위험물 중 무시과산화물로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아세트산 같은 약산과 반응하면 아세트산 나트륨과 함께 과산화수소가 생성되는데 과산화수소는 농도 32.0% 이상이면 제육류 위험물에 해당하지요.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나트륨과 산소가 나올 뿐입니다. 무기과산화물에 약산을 가하면 과산화수소가 나온다는 원리로 접근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묽은 질산은 산화력보다 산으로서의 성질이 앞서기 때문에 칼슘처럼 반응성이 큰 금속과 만나면 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진한 질산은 산화력이 강해 금속과 반응할 때 이산화질소 같은 질소산화물을 내지만 묽은 질산과 금속의 반응은 보통의 산과 금속 반응처럼 수소가 나온다고 정리해 주셔요. 4번 수산화칼슘은 기체가 아니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과산화수소는 제육류 위험물로 저장하는 동안에도 서서히 분해되면서 산소를 계속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용기를 완전히 밀봉하면 내부 압력이 올라가 파열, 폭발할 위험이 있지요. 반드시 구멍 뚫린 마개를 써서 발생한 가스를 빼주어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소화기별 주된 소화 효과를 표로 정리해두면 바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포소화기는 거품이 산소를 차단하고 물이 열을 빼앗으므로 질식소화와 냉각소화, 할로제너 합물 소화기는 연쇄 반응을 끊는 억제소화, 탄산가스 소화기는 무거운 이산화탄소가 가연물을 덮는 질식소화, 분말 소화기는 질식소화가 주효과입니다. 보기에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분말 소화기와 질식소화이므로 답은 4번입니다. 정리는 제1의 위험물인 가연성 고체입니다. 염소산 칼륨 같은 강한 산화제와 섞이면 마찰이나 충격만으로도 발화, 폭발할 수 있어 절대 함께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1번은 틀렸고 산화제와 혼합하면 마찰, 충격으로 발화한다고 안 4번이 옳은 설명이 되지요. 정리는 물과 반응하지 않아 열을 내지도 않고 발화점이 약 260도로 높아 공기 중에 방치해도 자연 발화하지 않습니다. 발화점 34도라 물속에 저장하는 황림과 꼭 비교해 정리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옥내 저장 탱크와 탱크 전용실의 벽 사이, 그리고 옥내 저장 탱크 상호 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점검과 보수를 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지요. 0.5m라는 수치만 정확히 외워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고정주유 설비는 그 중심선을 기점으로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부지경계선, 밤 건축물의 벽까지는 2m 이상, 계고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이니 함께 묶어 외워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인화칼슘은 제3류 위험물의 금수성 물질로 적갈색 괴산고체입니다. 이 물질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포스핀을 발생시키는데요. 포스핀은 불연성이 아니라 가연성이면서 맹독성인 기체입니다. 연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칼륨과 나트륨은 둘 다 제3류 위험물인 알칼리 금속이라 공통점이 많습니다. 비중이 1보다 작아 물보다 가볍고 수분과 격렬히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며 광택이 있는 물은 은백색 금속이라 보호액인 석유 속에 넣어 저장하지요. 다만 지정수량은 칼륨, 나트륨 모두 10kg입니다. 50kg은 그 밖의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토 금속, 유기금속 화합물의 지정수량이지요. 그래서 공통성질이 아닌 것은 4번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입니다. 염소산 칼륨은 분자 안에 산소를 많이 품은 염소산염리로 제1류 위험물의 대표 물질이지요. 답은 1번입니다. 제1류 위험물이면서 조해성이 있고 흑색화약의 원료로 쓰이는 것은 질산칼륨입니다. 흑색화약은 질산칼륨 약 75%, 황 약 10%, 목탄 약 10%를 섞어 만드는데요. 이때 질산칼륨이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합니다. 흑색화약 하면 질산칼륨, 바로 연결되도록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자연발화의 위험은 기름의 아이오딘 값이 클수록, 즉 건성류일수록 높습니다.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 순으로 위험한 것이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동류는 대표적인 건성류이므로 동류를 적신 지피나 헝겊을 대량으로 쌓아두면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하면 발생한 산화열이 축적되어 자연발화하기 가장 쉽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나이트로글리세린은 제오류 자기반응성 물질로 분자 안에 산소를 품고 있어 열분해할 때 스스로 폭발적으로 분해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반응식만 세우면 끝납니다. 3몰이 분해되면 이산화탄소 12몰, 수증기 10몰, 질소 6몰, 산소 1몰이 생기지요. 발생가스의 총 몰수는
이 생성물 개수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탄화물이 물과 반응할 때 나오는 가연성 가스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탄화리튬 에라이트 C2, 탄화마그네슘 MgC2, 탄화칼슘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하면 모두 아세틸렌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탄화알루미늄 많은 물과 반응하여 메테일을 발생시키지요. 카바이드류는 아세틸렌, 탄화알루미늄은 메테일. 이 예외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트라이나이트로페놀은 피크르산이라고도 부르는 제오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입니다. 휘황색을 띤 친산결정이고 비중이 약 1.8로 물보다 무거우며 단독으로는 테트릴보다 충격과 마찰에 둔감한 편이어서 2번, 3번, 4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그러나 철이나 구리 같은 금속과 반응하면 충격에 극히 예민한 금속겸을 만들고 이것이 폭발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금속 용기 저자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정전기 제거 설비의 기준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서에 3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접치에 의한 방법. 2. 공기 중의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높이는 방법. 3.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습도가 낮은 건조한 환경은 전하가 축적되어 정전기 발생을 오히려 촉진합니다. 가급적 습도를 낮춘다고 한 1번은 방지 방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위험물의 취급 중 소비에 관한 기준은 딱 3가지입니다. 분사도장 작업은 방화상 유효한 격벽 등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할 것, 담금질 또는 열처리 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 실시할 것,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할을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규격 용기를 사용하라는 것은 운반이나 저장 쪽 기준이지 소비에 관한 기준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규격 버인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한 3번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제사리 위험물의 석유류 고분은 비점이나 발화점이 아니라 인화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석유류는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22도 미만인 것을 말하며 아세톤과 휘발유가 대표적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값으로 산정합니다. 내용적은 탱크 내부를 가득 채웠을 때의 총 부피이고 공간 용적은 화재나 팽창에 대비해 일부러 비워두는 용적입니다. 즉 실제로 위험물을 채울 수 있는 부분만 용량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탱크의 공간 용적은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주유취급소의 위험물 주유취급소 표지는 백색 바탕의 흑색 글씨, 주유 중 엔진 정지 게시판은 황색 바탕의 흑색 글씨입니다. 차례대로 백색, 황색이 됩니다. 황색 바탕을 쓰는 것은 주유 중 엔진 정지뿐이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과산화수소는 물과 어떤 비율로도 섞이는 액체라서 농도가 달라지면 용액의 조성 자체가 달라집니다. 밀도, 끓는 점, 녹는 점 같은 물리적 성질은 용질의 농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산화수소도 마찬가지여서 농도가 진해질수록 밀도가 커지고 끓는 점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어느 한 성질만 농도와 무관하게 일정하다고 한 지문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농도에 따라 밀도, 끓는 점, 녹는 점이 모두 달라진다고 한 4번이 옳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삼황화인과 오황화인은 둘 다 인과 황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소하면 황은 이산화황으로 인은 오산화인으로 산화됩니다. 구성 원소가 같으니 연소 생성물도 같이요. 공통 생성물은 이산화황과 오산화인이므로 답은 3번입니다. 황화수소는 연소가 아니라 물과 반응할 때 나오는 기체입니다. 다이에틸에탄은 공기 중에서 오래 저장하면 폭발성 과산화물이 생성되는 제사리 특수인 화물입니다. 이 과산화물의 검출 시약이 10%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입니다. 과산화물이 산화제로 작용해 아이오딘화 이올을 아이오딘으로 산화시키고 생성된 아이오딘이 용액을 황색으로 물들입니다.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의 황색 이 짝을 그대로 외워주셔요. 참고로 이미 생긴 과산화물은 30% 황산철 이 수용액으로 제거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일렌은 벤젠고리에 메틸기 2개가 붙은 화합물로 두 메틸기의 상대 위치에 따라서 메파, 파라 3가지 이성질체가 존재합니다. 3개의 이성질체하면 자일렌을 바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